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서가입니다. 승무패 62회차 유로파리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뭐 2부 시작하는데 저번이 당분간 요런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2부에서는 보자. 잠깐만요. 2부에서는 일단 이렇게 할 거고요. 7번부터 12번까지 6경기 볼 거고, 그 중에 고어헤드가 잘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고어헤드는요 팀 중심 선수도 나갔고 감독도 바뀌었고 우승하던 그 팀이 아닙니다. 네,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멜빈 보엘이라는 초보 감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팀은 좀 의문이에요, 현재 능력이. 그리고 앤트맨이 이적했죠. 20일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던 이 팀의 거의 뭐 중심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적해버렸고 에릭도 나갔어요. 컵대 우승팀으로 유로파리그 진출했는데 주역은 다 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팀보다는 그래도 FC SB가 더 낫지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루도고레츠 쪽을 말매보다 선택했는데, 요거는 조금 의문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것도, 그 감으로 선택한 거라요, 요거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방법은, 회차를 보는 방법은 똑같고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축구 분석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실까요?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UEFA 유로파리그 4경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경기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레인저스 대 행크, 찰츠부르크 대 포르투, 페렌츠바로시 대 빅토리아 플레젠, 그리고 영보이스 대 파나티나이코스 이 4경기인데요. 이게 그냥 경기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시즌 초반이잖아요. 각 팀들이 처한 어떤 독특한 상황들, 뭐 전술적인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팀 내부의 어떤 변화? 혹은 뭐랄까 팀 철학이 부딪히는 그런 지점들이 다 녹아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죠. 그 표면 아래 숨겨진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단순 예측 말고요. 뭐 전술 포인트라든지 팀 분위기, 이 선수는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이 경기를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경기부터 가볼까요? 스코틀랜드 아이브럭스입니다. 레인저스 대 벨기에 행크. 이 두 팀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인저스는 지금 그 러셀 마틴 감독의 축구 철학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요. 점유율 축구. 네, 점유율은 높은데 글쎄요, 공격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 과르디올라를 어설프게 따라한다, 뭐 이런 혹평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공은 돌리는데 골은 못 넣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딱 그런 비판이에요. 리그 순위도 지금 11위까지 내려갔고요. 특히 그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클럽 브르헨한테 홈 원정 합쳐서 9대1로 졌잖아요. 9대 1이요? 야, 그건 충격이 엄청나겠는데요? 네,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팀 행크도 내부 문제가 있다고요? 감독 문제가 아니라 팀 내부 문제라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맞아요. 행크는 주장이죠. 브라이언 헤이는 이 선수가 최근 경기 끝나고 전반전에는 팀이 없었다. 그냥 개인들만 있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주장이 직접요? 선수들끼리 뭔가 삐걱댄다는 신호군요. 네, 선수들 개개인 능력은 좋은 편이라 득점은 곧잘 하는데 팀으로 안 뭉쳐지고 뭐 수비도 좀 불안하고 그런 내부 진단인 거죠. 게다가 이 두 팀 공식 경기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그럼 서로 더 낯설겠네요. 예측하기 더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도 변수입니다. 레인저스는 여름에 선수 이동이 꽤 많았잖아요. 오스카 코르테스, 페르난데스 데려오고 그 미오프스키도 영입했고요. 네, 맞아요. 반면에 프로퍼나 발로군, 일마즈 같은 선수들은 또 나갔고요. 네, 이렇게 선수단이 확 바뀌었는데 아직 좀 손발이 안 맞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마침 감독 전술이 안 먹히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뭐랄까 딱 현재 공사 중인 팀이죠. 새 선수들이 감독 시스템에 적응하고 또 선수들끼리 호흡 맞추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조직력 문제가 그 행크의 예측 불가능한 공격, 여기에 약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행크가 약간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 새로운 미오프스키 같은 공격수가 마틴 감독 시스템에 해답이 된다면요? 오히려 그 답답했던 공격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마틴 감독 시스템이 공격수한테 기회를 잘 못 만들어준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행크 하면 또 데브라위너나 쿠르투아 이런 선수들 키워낸 뉴스 시스템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선수들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고 결국 헤이넨 주장이 말한 그 조직력 문제 이걸로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요? 재능은 계속 나오는데 팀으로 뭉치긴 어렵다. 뭐 이런 구조? 그게 바로 행크 같은 클럽의 운영 모델이죠. 육망주 키워서 비싸게 팔고 그걸로 재정 유지하고. 아, 셀링 클럽? 네, 재정적으로는 좋은데 매년 핵심 선수들이 나가니까 장기적으로 팀워크 다지기는 어렵죠. 이게 참 흥미로운 대조예요. 레인저스는 감독의 어떤 확고하지만 좀 경직된 시스템 문제랑 씨름하고 있고, 행크는 개인 재능은 넘치는데 내부 조화가 문제고, 뭐랄까 정교하지만 삐걱대는 기계, 대 개성은 넘치는데 조율 안 된 오케스트라, 이런 느낌? 이야,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불안 요소가 있으니 어쩌면 골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료 분석상으로도 양팀 득점, BTS라고 하죠.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총 득점 3골 이상, 2.5골 오버 가능성도 커 보여요. 레인저스가 홈이점도 있고 또 챔스 탈락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부여도 강할 테니 근소하게 뭐 한 2일 이 정도로 이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9대1 대패, 상대가 같은 벨기에 리그 팀인 클럽 브류에였잖아요. 그 기억이 레인저스 선수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승부나 심지어 행크가 원정에서 이기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독들한테는 정말 부담이 큰 경기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경기로 가보죠. 오스트리아의 강호 찰츠부르크 대 포르투갈 명분 포르투입니다. 이 두 팀 공식 경기는 처음이라고요? 게다가 새로운 유로파 리그 방식 리그 스테이지 첫 경기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역사적인 첫 만남이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보면 이건 포르투가 그냥 이기겠는데 싶을 수 있어요. 왜요? 포르투가 그렇게 잘 나가나요? 네, 지금 자국 리그에서 전승이고요. 공식 경기로는 5연승 중이에요. 기세가 엄청납니다. 반면에 찰츠부르크는 새 감독 체제에서 약간 과도기. 최근 5경기도 2승 1무 2패로 좀 주춤해요. 여름에 글루흐, 데디치 같은 핵심 유망주들도 팔았고요. 아, 상황만 보면 포르투 쪽으로 기우네요. 그런데 전술 분석은 또 다르다고요? 두 팀 스타일이 의외로 비슷하다. 전술적 체스 게임이 될 수 있다니 성적 차이가 큰데 왜 그런 분석이 나올까요? 바로 그게 이 경기의 묘미입니다. 찰츠부르크의 페프리 린더스 감독, 그리고 포르투의 비토르 브루노 감독. 이 두 감독 모두 중앙 미드필드 싸움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숫자를 늘려서 우위를 점하고 선수들이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죠. 중앙이랑 측면 사이 공간, 거기를 공략하는 걸 선호합니다. 아, 방식은 좀 다르지만 목표는 비슷하다. 네, 찰츠부르크는 전통적인 4-2-2 비슷하게 공격수가 아래까지 내려와서 빌드업 돕고요. 포르투는 4-4-1-3이나 어떨 때는 풀백을 엄청 올려서 거의 2-2-5-1 같이 아주 유연하게 중앙 숫자를 늘려요. 그러니까 기본 철학이 비슷해서 결국 누가 자기 시스템을 더 잘 구현하느냐,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술이 비슷하다면 결국 지금 더 잘 나가는 쪽, 그러니까 포르투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시스템 완성도에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포르투가 여름에 콘세이상 보내고 키비오르, 로사리오, 베드나렉, 페레스, 더용 선수 영입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새 선수들이 진짜 빨리 적응하면서 시스템이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와, 그럼 포르투가 유리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건 꼭 체크하셔야 돼요. 바로 포르투의 부상자 명단입니다. 아, 부상이요? 네, 이게 심각해요. 샌도백 네우엔 페레스, 미드필더 알베르토 코스타, 마르틴 페르난데스, 알란 바렐라, 공격수 루크 더용, 미드필더 에우스타키오. 주전급들이 대거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요. 경기 직전 정보인데요. 아유, 거의 반 팀인데요? 특히 그 팀 전술의 핵심, 중원의 엔진인 알란 바렐라. 이 선수가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진짜 못 나온다면 포르투 경기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큰 변수네요. 찰츠부르크 입장에서는 완전 기회인데요. 반대로 찰츠부르크 약점은 뭘까요? 핵심 선수들 나간 공백도 있을 거고 리인더스 감독 스타일의 약점도 있을 텐데요. 리인더스 감독 축구가 수비 라인을 꽤 높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이게 포르투의 빠른 측면 공격수나 아니면 과감하게 올라오는 풀백들한테 뒷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죠. 아, 높은 라인? 네, 그리고 잘츠부르크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하던 주전 골키퍼 슐라거 선수. 이 선수가 손목 부상으로 장기 이탈 상태예요. 아, 골키퍼까지요? 네,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리인더스 감독 스타일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예측이 진짜 어렵네요. 포르투 기컬은 좋은데 부상이 너무 많고 찰츠부르크는 과도기지만 상대 약점을 파고들 수도 있고. 그렇죠. 현재 기세나 시스템만 보면 포르투 우위가 맞는데요. 예상 스코어는 2대1이나 3대1 포르투 승리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상 변수는 진짜 커요.
이건 어쩌면 일반적인 예상이나 베팅 시장에서도 놓쳤을 수 있는 위험 요소거든요.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지면 경기 양상이 완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도 두 팀 다 공격적이고 또 수비 뒷공간 약점 가능성도 있으니 이 경기도 양팀 득점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헝가리의 페렌츠바로시 대 체코의 빅토리아 풀젠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 외적인 배경, 특히 두 클럽 운영 방식 차이가 아직 흥미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클럽이 재정 운영 방식에서 정말 극과 극이에요. 페렌치바로시는 헝가리 집권 여당 피데스당의 엄청난 지원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구단 회장이 당 부대표일 정도니까요. 와, 정당에서 직접요? 네, 뭐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아주 안정적이죠. 반면에 빅토리아 풀제는 재능 있는 선수를 키워서 빅리그나 돈 많은 구단에 팔아서 그걸로 구단 운영하는 전형적인 셀링 클럽이에요. 아, 최근에 핵심 선수 팔았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파벨 실츠 선수. 팀의 에이스이자 플레이메이커였는데 프랑스 리옹으로 이적시켰죠. 파벨 슐치면 지난 시즌 팀 공격의 거의 전부 아니었나요? 뭐 공격 기여도가 30%였던데 그 선수 이탈은 풀젠한테 정말 뼈아프겠는데요. 이건 뭐 치명타죠. 슐츠가 그냥 골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라 풀젠 공격의 창의성 그 자체였거든요. 그 선수가 없으니 공격이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풀젠은 수비도 엄청 불안해요. 아, 수비까지요? 네, 자료 보니까 올 시즌 실점 중에 거의 3분의 1, 35골 중에 13골이 골키퍼나 특정 수비수, 샘슨 드웨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의 명백한 실수 때문이었다고 지적될 정도예요. 와, 에이스는 나가고 수비는 실수 연발이고 총체적 난국인데요? 그렇죠. 팀의 창의성 담당은 없고 수비는 흔들리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플레젠의 상황이 페렌츠바로시의 로비킨 감독 전술과는 어떻게 맞물릴까요? 로비킨 감독 선수 때처럼 엄청 공격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로비킨 감독은 주로 4-3-3으로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빠른 공수 전환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대 진영에서 공 뺏어서 바로 공격으로 나가는 아주 에너제틱한 스타일이죠. 그럼 플레젠 약점을 제대로 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쉴츠가 없어서 창의적인 탈출구 찾기도 어렵고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도 잦은 플레젠에게는 아주 껄끄러운 상대일 겁니다. 특히 그 바르나바스 바르가 같은 페렌츠바로시 공격수들이 플레젠 수비 실수를 집요하게 노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바로 지난 시즌 같은 대회에서 플레젠이 페렌츠바로시에 이겼다면서요. 1차전 지고 2차전 홈에서 3-0으로 이겨서 합계 3대1 역전승. 그때 기억이 플레젠한테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3령 심리 상황을 좀 봐야 해요. 1차전을 졌기 때문에 페렌츠바로시는 2차전에서 무조건 골을 넣어야 했어요. 그래서 라인을 엄청 올릴 수밖에 없었죠. 아,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바로 그때 플레젠이 효율적인 역습으로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이긴 거거든요. 아마 그때는 슐츠가 그 역습의 핵심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군요. 페렌츠바로시도 그때 당해봤으니 대비를 하겠네요. 그렇죠. 교훈을 얻었겠죠. 펠젠의 코우백 감독은 이번에도 비슷하게 미드필드에서 딱 버티다가 비드라나 두로신미 같은 빠른 선수들로 역습을 노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슐츠라는 확실한 카드가 없고 수비 불안은 여전하다는 거죠. 지난 시즌 같은 효율성이 나올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페렌츠바로시의 그 정치적 배경에서 오는 재정적 우위, 이게 경기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스쿼드 안정성 같은 데서 차이가 나겠네요. 맞습니다. 필젠처럼 핵심 선수를 팔아야 하는 압박 없이 스쿼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여기에 홈 경기 2점 그리고 필젠의 명확한 약점들 슐츠 공백이나 수비 실수 같은 거 이걸 고려하면 이번에는 페렌츠바로시가 지난 시즌 패배를 갚아주면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랄까 자본 대 효율성의 대결인데 이번엔 자본의 힘이 좀 더 세게 작용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경기입니다. 스위스 영보이스와 그리스 파나티나이코스가 베른에서 만납니다. 이 경기는 또 다른 불안정성, 바로 감독 교체, 이게 핵심이라고요? 네, 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영보이스가 시즌 초반에 리그 꼴찌까지 떨어졌어요. 너무 부진해서 결국 파트릭 라멘 감독을 경질했죠. 아, 최하위까지요? 네, 그리고 과거에 팀이 어려울 때 임시 감독 맡아서 우승까지 시켰던 조엘 마그넨 감독을 다시 임시로 데려왔어요. 일종의 소방수죠. 아하, 검증된 소방수군요. 그럼 새 감독 효과, 이걸 기대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영보이스는 홈에서 정말 강해요. 지난 2024년 25 시즌에도 홈에서 13승 4무 2패, 성적이 엄청났어요. 와, 홈 깡패네요. 그런데 파나티나이코스도 감독 교체가 있었다고요? 근데 영보이스랑은 좀 상황이 다른가 보죠? 새 감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나요? 네, 시점이 중요해요. 이 경기가 열리는 2025년 9월 25일. 이때 파나티나이코스 감독은 우루과이 출신 디에고 알론소였어요. 2024년 6월에 야심차게 왔는데 자료를 보면 이 감독 있을 때 평균 승점이 그 전 감독이나 그 후임 감독보다 낮았어요. 결국 팬들 비판 받다가 10월 말에 잘렸거든요. 아, 그럼 이 경기 할 때는 이미 좀
위태위태했겠네요. 그렇죠. 여름에 돈은 엄청 썼는데 감독 입지는 불안하고 팀 성적이나 경기력도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보이스는 반등 계기를 마련했는데 파나티나이코스는 오히려 흔들리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여름 영입들, 맨유에서 온 펠리스트리, PSG에서 온 헤나토 산체스, 갈라타사라이에서 테테까지. 이름값만 보면 진짜 화려한데요. 이런 선수들 데리고도 불안정했다니 좀 의외네요. 선수들 개개인 기량은 뭐 말할 필요 없죠. 특히 브라질 윙어 테테. 이 선수는 공격 관련 지표가 거의 다 리그 최상위권이에요. 엄청난 선수죠. 펠리스트리도 빠르고 돌파 좋아서 알론소 감독 스타일이랑 잘 맞고 헤나투 산체스는 뭐 건강하다면 중원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요. 분명 위협적인 전력이에요. 그런데 뭔가 함정이 있다. 이름값만으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알론소 감독의 전술적 약점입니다. 이 감독이 엄청 공격적이에요. 높은 데서부터 압박하고 공 뺐으면 바로 앞으로 약간 4-4-2나 4-2-3-1 이런 식으로요. 시원시원하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수비 라인이 너무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죠. 특히 빠른 역습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하,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 수비가. 네, 근데 영보이스에는 에브리마 콜리처럼 공격도 잘하는데 수비 가담도 좋은 그런 다재다능한 측면 선수들이 있고요. 몬테이루, 파스나우트, 이텐. 누가 하나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 선수가 골고루 골을 들어요. 균형이 잘 잡혀 있죠. 이런 영보이스 특징이 파나티나이코스 뒷공간 약점을 공략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석 자료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9월 경기인데 그 시즌 최종 순위 같은 미래 정보가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저도 그게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단순 오류라기보다는 뭐랄까, 각 팀이 그때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복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선이요? 네, 예를 들어 영보이스가 시즌 초반에 그렇게 안 좋았는데 결국 3위로 맞췄다는 건 마그냉 임시감독 체제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팀의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알론소 감독의 파나티나이코스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정보는 비록 경기는 9월이지만 이미 그때부터 팀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단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최종 결론은요? 화려한 스타 군단 대 감독 교체 효과와 홈터세.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여러 요소를 다 고려해보면 그래도 영보이스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 감독 효과라는 심리적인 부분, 또 홈 관중 응원도 엄청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전술 상성, 영보이스의 균형 잡힌 역습이 파나티나이코스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파나티나이코스의 화려한 개인기들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홈 성적도 워낙 좋았고요. 그래서 영보이스 승리 쪽으로 보시는군요. 네, 근소한 차이로요. 한 2대1 정도 영보이스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자, 이렇게 네,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쭉 내려서 결과는 이렇게, 예, 이렇게 보고요. 예, 이렇게 보고, 탱크 레인저스는 무승부도 봐도 될 것 같고, 포르투 잘츠부르크는 포르투 쪽을 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포르투 부상 선수가 많아 이렇게 하긴 했는데, 감독 실력이 괜찮아가지고, 감독이, 그러니까, 작년에 아약스 감독하던 사람인데 이탈리아 출신으로 코베르치아노 졸업하고 바로 아약스 감독으로 갔어요. 아약스에서 성적이 좋았죠. 근데 뭐 물론 뭐 이렇게 좀 내부의 보드진이랑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포르투로 간 거 보면 실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요거 뭐 나머지는 뭐 예, 여기 분석한 대로 넣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유로파 리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까 했고요. 예. 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진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이거를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네, 주말 경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